안녕하세요. 홍가열입니다. 우리 후배님들이 ROS라는 로봇 관련된 소프트웨어를 공부하시더라고요. 앞으로 미래는 로봇 쪽하고 비전 쪽이 아마 중심이 될 것 같아요. 그쪽 배워두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로봇을 또 공부하다 보시면은 기구적으로도 설계해야 될 부분이 있고 3D 프린터로 출력해야 될 때도 있을 거예요. 3D 프린터로 출력하려면은 3D 설계를 좀 기본적으로 하실 줄 알아야 됩니다. 생각보다 어렵진 않습니다. 알면 쉽고 모르면 어렵고 모든 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솔리드웍스 2018이라는 소프트웨어가 저한테 있는데요. 이것을 이용해서 3D 프린터 운영 기능사라는 게 있습니다. 파트 두 개로 구성된 건데요. 그거를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설계 쪽을 전혀 안 해보셨다고 생각하고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을 무조건 해야 될 건데요. 이 시작을 누릅니다. New 파일 또는 파일에서 새 파일을 여시면 됩니다. 보시면은 파트, 어셈블리, 도면 세 가지가 나오는데요. 파트는 우리가 레고라는 장난감 있잖아요. 그걸 한 개의 부품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걸 한 개의 파트로 생각하시고 거기에 두 개가 이상이 모이면 어셈블리가 됩니다. 조립을 하시게 되면. 그래서 그런 결합된 상태를 어셈블리고, 그리고 도면은 이것을 치수도를 해가지고 정면도, 우측면도, 상면도 뭐 이런 형태로 해서 도면화 시키는 것인데, 우리가 기구적으로 업체에다가 도면을 일할 때는 2D 도면을 요구하시더라고요. 3D 도면보다. 2D 도면으로 도면화해서 치수를 기입하고 그것을 업체에다가 줘야지 밖에 가공을 해드립니다. 아무튼 파트를 먼저 그려야 될 거고요. 파트를 누릅니다. 확인. 기본적으로 3D를 그리려면은 도화지가 있어야 돼요. 평면이라는 도화지에다가 그림을 그리게 됩니다. 저는 그림판에다 그림 그리듯이 그림을 했는데요. 스케치가 있고 파트가 있죠. 피처, 스케치가 있는데요. 스케치를 그려야 되는데 현재 그릴 수 있는 것은 정면, 인면, 우측면 이렇게 평면이 정해져 있습니다. 여기서 기본으로 해서 정하시면 돼요. 정면으로 해서 스케치를 하겠습니다. 정면 선택한 다음에 버튼을 누르시면은 마우스 클릭하시면은 이렇게 영상이 면이 정면에 보여지고요. 그래서 스케치를 그려야겠죠. 스케치. 그려야 될 것은 아직 도면이 없으니까 도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3D 운영 기능사가 문제가 있는데 18개의 문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큐넷에 가보시면은 큐넷에 공개 과제가 나와 있습니다. 그걸 참고해서 도면을 그릴 거예요. 보통 유튜브에 보시면은 여러 쌤들이 많이들 올려놓으셨어요. 사람마다 약간씩 그리는 스타일이 다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 도면에서 이거 하나 스케치 그리고 이거 돌출시키고 위에서 이걸 하나 그리는 거, 세 가지를 그리는 것이 기본일 거고요. 또는 이걸 기본으로 그린 다음에 이거를 돌출시키고 또한 돌려서 이걸 파내는 거, 세 가지를 그리시는 것이 기본일 수 있습니다. 또는 이거를 이렇게 그려서 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고요. 저는 일단 이렇게 그려서 우측면들 파내는 걸 한번 해볼게요. 이거를 기준으로 우선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거를 그릴 건데요. 이건 윗면으로 되어 있네요. 그럼 정면으로 말고 윗면을 그려볼까요? 자, 스케치 종료하시고 윗면을 기준으로 스케치를 클릭합니다. 그럼 이렇게 평면이 선택되고 윗면이라는 평면이 선택되고 여기다가 그림을 그리시면 돼요. 네모를 그릴 거고요. 네모를 그리겠습니다. 치수는 나중에 진영 치수를 이렇게 그리시면 되는 거라서 대충 그리고 치수를 38입니다. 38을 먼저 작성하겠습니다. 우측면은 20,
이것도 딸 거잖아요. 그러면은 하나 더 그리겠습니다. 여기 하나 더 그리시고요. 요거 8, 이거는 20입니다. 여기서 여기는 8로 정리가 됐고요. 그리고 여기하고 요거 중심 맞추자인데 이스케이프 눌러서 주니어 치수를 선택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클릭 한번 하시고 컨트롤 누르고 클릭하고 수평을 누르십니다. 구속 조건을 부과하는 건데요. 결론은 중심이 됐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해서 스케치 정리를 하시고요. 이거를 이만큼 도출시킬 거예요. 이만큼. 이렇게 만들 겁니다. 피처, 돌출, 밑에 쪽으로 하겠습니다. 얼마큼? 8mm. 8mm를 선택합니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완성이 됐고요. 균형 치수로 폭이 20, 높이는 23, 그리고 구멍 하나 더 따겠죠? 장홀로 직선 홀로 되어 있네요. 이렇게 하나 더 만들겠습니다. 장홀로 8mm고 균형 치수 둔 다음에 이거는 8, 그리고 요거는 6mm네요. 여기에서 여기까지가 6. 그리고 이 지각 여기에서 컨트롤 누르고 중간에 선택하게 됩니다. 그러면 수직으로 구속을 할 수가 있어요. 그 높이가 위치가 어떻게 17로 되겠죠? 기준을 최소한 누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17. 도면하고 비슷하게 그리시는 게 제일 좋은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럼 돌출하면 되겠죠? 피처, 돌출, 반대 방향으로 깊이는 8mm입니다. 8mm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기본적인 형상이 완성되었고 필렛이라든지 못따기는 나중에 하는 것이 작업성이 좋습니다. 좀 필렛을 한번 해볼까요? 필렛 이쪽이 R10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부분이 10. 오케이 됐고요. 여기가 해야 될 부분이 요게 R3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주소나 도면이 도시되고 지시하는 라운드는 R3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건 R3입니다. 그러면 필렛을 다시 한번 선택하시고 이 부분은 3mm 선택하시면 돼요. 선택. 그 다음에 하나 안 한 데가 요 모서리죠? 이거는 R5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 다시 필렛 이 부분과 이 부분 선택이 됐고 이 부분은 5 반지름이 5로 합니다. 이렇게 해서 기본적인 거는 완성이 되었습니다. 똑같이 됐나요? 등각 보기를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등각 보기를 해서 여기 선들이 똑같이 나오는지 보세요. 똑같이 나온다. 아, 하나 빼먹었네요. 저게 C5라는 것이 있습니다. C5는 이 필렛을 누르시면 못따기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못따기가 45도로 할 수 있어요. 네, 이걸 선택하신 다음에 C5니까 5mm 맞고요. 클릭
이렇게 해서 완성이 되었습니다. 지금 저는 스케치를 두 가지를 했죠. 이렇게 하나 그리고 이렇게 해서 두 가지를 작업하였습니다. 두 번째 파트가 있습니다. 이거는 파트 1으로 저장을 하고요. 파트 1, 파트 1-1로 하겠습니다. 1-1. 새로 그려야 돼요. 저희 다른 파트니까. 파트 확인. 먼저 저장 이름 할게요. 다름이 저장. 파트 1-2. 이거는 비교적 간단하네. 이렇게 그려서 돌출을 하면 됩니다. 근데 이렇게 그리는데 양쪽 다 그리려면 번거로우니까 반만 그릴게요. 반만 그려서 대칭으로 할 수도 있거든요. 스케치에서 정면 오른쪽 버튼 누르시면 이렇게 스케치 바로 할 수 있습니다. 스케치를 그릴 거고요. 이렇게 선을 그립니다. 중심을 기준으로 이렇게 그리시면 돼요. 대충 그려서 형상이 비슷하게 그리면 되겠죠. 여기서 그린 다음에 이렇게 하시면은 지름과 반지름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중간을 보조선을 바꾸겠습니다. 그러시면은 칠서를 20인데 이게 중간이 8mm예요. 이거는 사용자가 이미지를 하는 것인데 한 1mm 정도 공간을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가 칼라 같은 경우는 0.4mm, 0.37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양쪽으로 두 개의 칼날이 들어가는 공간이 필요하니까 여유있게 1mm 정도 줄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7mm로 하겠습니다. 7mm 하시고 마찬가지로 이 공간은 15 그리고 위에 공간은 20이 되겠죠. 20 높이는 얘는 5mm 되어 있고요. 5 이거는 10 이거는 10 여기서 여기까지는 30입니다. 이렇게 해서 기본 설계가 됐고요. 여기서 못하기를 바로 해도 되는데 저는 나중에 파트가 완성된 다음에 하시는 것을 선호합니다. 그게 나중에 수정하기가 용이하더라고요. 이건 놔두시고 스케치 놔두시고 다시 이거를 보조선인데 보조선 해제하시고 스케치 종료 두께는 8mm 피처 돌출 클릭하고 8mm 방향은 뭐 상관없는데 반대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고 못하기를 하나 해야겠죠. 여기 필렛으로 5 선택을 합니다. 그 다음에 필렛과 볼드 돌출을 선택한 다음에 대칭 복사를 하겠습니다. 복사를 뒤지면은 유면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완성이 됩니다. 이렇게 제가 대칭을 하는 경우는 수정사항이 많은 경우가 있어요. 그럴 경우는 한쪽만 하면 금방 끝나니까 이렇게 하시면 작업성이 되게 편합니다. 이렇게 완료가 됐고요. 글자하는 것은 임의대로 사용자가 지정하는 것인데 일단 넣어볼까요? 01로 스케치에 보시면은 일단 천단위 선택을 해야겠죠. 스케치를 클릭하시고 내가 그릴 면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텍스트를 넣어야겠죠. 텍스트 그리는데 그냥 텍스트가 그려지진 않더라고요. 라인을 먼저 그려야 됩니다. 선을 먼저 그리겠습니다. 라인을
이렇게 하나 그립니다. 그리고 보조선으로 하나 그릴게요. 보조선으로 하고 여기에 글자를 지정하겠습니다. 곡선은 이 곡선을 선택하시고 텍스트는 01 두껍게 하실 거고요. 그 다음에 글자를 좀 크게 해야겠죠? 지금 3.5인데 한 10mm로 크기로 10 정도로 해보겠습니다. 굵게 적네요. 네. 다시 30 정도 될까요? 28 확인. 네, 이 정도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완성을 하시고요. 네, 폰트가 이렇게 이쁘진 않네요. 일단 이거 시험에서는 구분을 하기 위한 목적이니까요.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이렇게 일단 하시고요. 위치 이동은 이 라인을 움직이시면 같이 이동을 하게 됩니다. 시작점을 올리시면 위치가 바뀌게 돼요. 대충 중심에 넣고 하시면 되고요. 부터 스케치를 프린트 하시려면 이게 포켓 형태로 되어야 되기 때문에 빼기로 합니다. 한 1mm 정도만 빼도 될 것 같고요. 1mm 정도만 빼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완성이 됐고요. 두 가지를 조립을 해야겠죠. 파일, 새 파일에서 어셈블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셈블리 하시면은 파트를 불러야 되는데 파트 1을 일단 불러올게요. 이렇게 해서 불러오셔서 아무 데나 클릭합니다. 보시면 F라고 되어 있어요. 픽시드 해가지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얘는 회전이 안 돼요. 이거는 이제 보는 뷰가 회전되는 거고 움직이진 않습니다. 그 기존 고정이 되어 있는 상태고 여기서 다른 파트를 불러야겠죠. 파트 어셈블리에서 부품 삽입 1-2를 불러보겠습니다. 1-2 존된 그린 거죠.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이 상태에서 이거는 이제 마우스 우측 버튼 누르시면 이렇게 회전이 돼요. 이렇게 마우스 우측. 이 상태에서 중간에 놓아야 되잖아요. 메이트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메이트 클립으로 되어 있는데 요거를 맞출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요거를 요 면과 요 면을 일치시킬 것인가? 일치시키면 여긴 붙고 여긴 떨어지잖아요. 거리를 하겠습니다. 거리를 1mm를 주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은 이렇게 떨어져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또한 요 면과 요 면은 평행이 돼야 된다. 일치하면 안 되고 평행으로 했습니다. 이렇게 움직이시면 이제 보고요. 높이는 됐고 요 센터하고 센터가 맞춰야 되네요. 폭이 20mm, 20mm 같으니까 요 면과 요 면을 시키겠습니다. 메이트 요 면과 요 면을 일치 하시면은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어요. 3D 프린트 할 때 어떻게 프린트 해야지 제일 좋을까요? 이렇게 프린트 하게 되시면은 여기 공간이 서포트가 있어야 될 거고요. 이렇게 되면은 이쪽에 또 서포트가 많이 생성이 돼야 됩니다. 장단점이 있긴 한데 높이가 좀 애매하긴 하네요. 지금 보시면 제가 잘못했네요. 이거 방향이 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 뒤집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메이트를 선택한 거 취소해야겠죠? 이거를 취소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건 회전이 될 거예요. 이렇게 된 방향인데요. 다시 메이트 선택해서 이 면과 아랫면이 1mm, 1mm 반대 방향 취소시키 하시고요. 이렇게 마우스 클릭해서 움직이는데 이거는 지금 이 면하고 또 일치시켜야 되네요.
요면하고 면 일치 이렇게 완성이 됐고요. 여기 프린트하기가 좀 애매하네요. 만약 하게 되면 서포트 이렇게 눕혀서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여기는 서포트는 필요 없을 것 같고, 예. 이 부분이 약간 문제가 될 거긴 한데, 여기는 서포트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나중에 그 3D 프린터에 그 슬라이서라는 소프트웨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슬라이싱을 할 텐데, 거기에서 이걸 서포트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이제 중요한 것 같아요. 대부분, 프린터 그러니까, 실격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보면은 어셈블리를 해서 출력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실격되시는 분도 종종 있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도 어떤 방식으로 출력할까, 이렇게 할 것인가, 뭐 이렇게 할 것인가 생각하는데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눕혀서 하는 것이 제일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간도 많이 단축될 거고요. 여기서는 이것도 너무 변에 붙이는 것보다는 중간 정도에 작업하시면 칼로 떼내기가 좀 용이하시겠죠. 이 정도 떼셔서 칼 작업하실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해서 출력을 한번 해보시고 여러 방법으로 출력해 보시고 좋은 것을 선택하셔서 하시면 되겠죠. 일단 이렇게 1과제는 이렇게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3D 프린터 소프트웨어로 슬라이싱 프로그램을 하려면 STL 파일로 저장을 하셔야 돼요. 여기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 STL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스텝으로도 저장하라고 그러죠. 스텝은 3D 모델링의 공용으로 많이 사용되는 파일 이름이고요. 스텝 파일을 저장도 해야 되시고 3D 프린터 슬래싱 하려면 STL로 하셔야 됩니다. 옵션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해상도하고 많이 관련이 있더라고요. 각도를 어느 정도 두느냐에 따라서 이게 메모리 용량이라든지 사이즈 것들이 많이 차이가 나요. 형성해 보시면은 많이 틀리죠? 예. 이런 것들은 필렛 부분에 많은 영향을 줍니다. 가급적이면 저는 5도 정도 해도 될 것 같고요. 아무튼 메모리 용량이 좀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예. 그게 상관없는데, 이렇게 200kg니까 7메가 정도 돼요. 7메가 정도 되고요. 5도 정도 할까요? 거치기가 이렇게 보이긴 하는데 거치기 양은 85입니다. 사용자 지정을 해서 10도부터는 그냥 5도 정도로 할게요. 5도 정도. 여기 출력물에 많은 영향을 미치더라고요. 확인. 이렇게 해서 저장을 합니다. 어셈블리 1 저장하시고요. 다음에 파일 이름으로 다른 이름 저장해서 요구하는 대로 스텝 파일 하나 저장하시고요. 또 뭐 필요하시죠? 요 어셈블리 파일도 필요하시죠? 그래서 다른 저장 어셈블리로 저장합니다. 이걸로 도면화하는 것도 한번 봐볼게요. 파일에서 어셈블리 도면 작성했습니다. 도면은 A4 정도로 할게요. 확인. 이렇게 하시면 이제 등각 보기라든지 치수도를 뽑을 수가 있는데 실제로 맞는지 좀 확인해 보려면 보시는 게 낫겠죠. 보시면은 요건 어셈블리 되어 있는 걸 보시는 거고요. 반품으로 한번 봐볼까요? 반품으로 한번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파트 1 하시고 파트 1 우리가 처음에 그릴 때 이쪽면일 거예요. 정면도 하나 있었고 이 기준으로 토상도를 그리겠습니다. 우측면도
다음에 이 기준으로 다시 표상도를 탑 이렇게 그렸고요. 치수를 한번 볼게요. 진화 치수로 여기서 여기까지가 여기서 여기까지가 17mm. 단위가 점이 있는데 점을 없애려면은 이 치수를 나중에 이렇게 바꾸시면 돼요. 없음으로. 그럼 나중에 한꺼번에 수정하겠습니다. 진화 치수로 여기에서 여기까지가 8, 그리고 여기서 여기까지가 6이라고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자격증에서는 도면을 작업을 안 하는데 이렇게 도면을 작업해서 내야지 감독이 채점하기가 좋거든요. 이거는 20, 28 되네요. 여기서 여기까지가 20, 여기서 여기까지가 20, 요게 8mm, 그 다음에 여기가 R10, 이 밑은 여기를 클릭하고 여기까지가 38, 여기까지가 23, 치수는 맞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체를 선택한 다음에 없음으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대충 치수 도면이 맞고요. 중간에 점선이 있는 것은 내부에 보여주는 것인데 클릭한 다음에 이거 모체를 운선 표시를 하시게 되면 이렇게 보여줍니다. 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는 필요가 없으니까 운선은 안 하겠습니다. 얘만 보시면 되고요. 중간에 선이 있는 것은 중심선인데요. 중심선은 클릭한 다음에 위에 거하고 아래 거 선택하시면 중심선이 생성이 됩니다. 여기 이제 중첩이 되니까 안 보이는 거고요. 아무튼 이렇게 도면화 작업하시면 돼요. 이건 이제 시험 문제하고는 관계없습니다. 등각보기도 하나 올려놓을까요? 등각보기 지오메트릭스 있는데 여기서 특성도 그걸 기준으로 해서 등각보기 하겠습니다. 그러네요. 이렇게 올려보시면은 형상이 똑같은지 보시면 되겠죠. 이 선들이 있는데 선들이 있는 것은 상관 안 하셔도 돼요. 아무튼 이렇게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통 업체에 보낼 때는 다른 의미로 저장해서 DWG로 보냅니다. 오토캐드를 많이 쓰시니까 호환성도 많고 DXF 파일로 보내서 보내드리면 되겠죠. 일단 이 10분은 이렇게 마치겠습니다.